아직 정신 못 차리셨네요. 우리 PD님 엄청 당할 거예요 지금. 일단은 그거예요. 우풍이 많다. 우리 집은 특히 곰팡이가 많다. 우리 집에 난방 텐트를 치고 나는 잠을 자야지 잠을 잔다. 이런 집은 다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물이에요. 제가 난방비가 11월 달에는 3,790원이 나왔어요. 이거는 기본비 아니에요? 네, 저 씻고 잠만 자가지고 집에서. 근데 12월에 34,780원이 나왔어요. 근데 1월에 87,000원이 나온 거예요. 가장 최저와 최고를 찍으셨네요. 저는 막 엄청 따뜻하게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잠잘 수 있을 정도로 온도를 맞춘 건데 딱 그렇게 나와가지고 가스 가격은 지난해 4차례가 올라서 여러분께서 11월 달에 냈을 때 이미 오른 가스 가격분이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근데요, 난방비 내는 입장에서는 엄청 폭탄처럼 갑자기 올라버린 것 같은데 이제 난방비는 사실 여름에 체감하기는 어렵잖아요. 겨울에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11월에는 매우 따뜻한 겨울이었어요. 최고 온도가 20도 넘게 올라갈 정도로. 그런데 12월에는 북극 한파가 내려오면서 정말 추웠던 거예요. 난방비 오른 가격에 플러스해서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 상승분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오른 거예요?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지금 난방비 상승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제 유럽 가스의 40%는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들여왔거든요. 그 파이프라인을 공급을 딱 끊게 되니까 유럽이 천연가스 대란이 일어난 거죠. 저희 내년에는 난방비 괜찮아질 수 있나요? 정부는 사실상 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난방비 문제가 이번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여름이 되면은 냉방비 얘기가 나올 거고 또 다시 추운 겨울이 오면은 난방비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 에너지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 국면에 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을 해도 바로바로 반영하지 않고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적자분이 지금 9조 정도가 되는데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은 누적 적자분을 해소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비 상승 요인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다. 글쎄요. 화석에너지원은 유한하잖아요. 에너지 비용이 얼마나 더 높아질지 모르는 일이에요.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니까. 기후위기라는 것 자체가 극단적인 폭염이라든지 한파를 만들어내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염이나 한파, 지난해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쏟아져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기도 했었죠. 현재로서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런 것이 에너지 가격에 불안정성을 미쳤지만 앞으로 이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분쟁을 더 많이 야기시킬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더욱더 불안해질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걸 매번 여론이 들끓고 또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할 때 그때그때의 처방을 내릴 게 아니라 기후 문제, 그리고 에너지 상승, 그리고 또 에너지 소비 총량, 그리고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에너지 복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은 단기로 한 번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이 정부 임기 내내 이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방비 보조금 그리고 또 에너지 바우처, 이 바우처를 20년, 30년, 40년 계속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돈으로 때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에너지를 왜 많이 쓸까?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온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온도로는 살아야 잠도 자고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그 온도가 겨울철에는 20도, 여름철에는 26도예요. 우리 집에 난방 텐트를 치고 나는 잠을 자야지 잠을 잔다. 우풍이 많다. 우리 집은 특히 곰팡이가 많다. 이런 집은 다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물이에요. 근데 그렇게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집과 에너지를 덜 써도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집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덜 써도 유지할 수 있는 집으로 더 바꿔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석유 1리터 가스 이것보다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 주택은 소득 수준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죠.
단열이 안 된 집에서 많이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난방비에 대한 부담들은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 난방도 7배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제도가 있습니다. 총 10등급까지 있습니다. 이 등급에 있는 건물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소비량의 차이가 7배 가까이 납니다. 기후 위기는 준비하지 않는 자, 관리하지 않는 자, 관리할 수 없는 자한테 더 과혹해요. 자연이 어떤 노함을 일으키더라도 우리는 살만한, 우리가 거기 안에서 적응할 만한 그런 집을 만들어야 된다.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건물이 틈새도 많았고 단열도 잘 안 돼 있고 리모델링이 됐어요. 외단열을 해주고 유리창도 단열과 기밀이 잘 되는 유리창으로 바꿔주고 냉온풍기를 고효율 설비로 넣어줬죠. 그렇게 했더니 원래는 1년에 제곱미터당 한 10.6리터의 난방유를 써야 되는 건물이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0.9리터 하우스가 됐어요. 1년에 제곱미터당 난방유를 0.9리터만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건물 외피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거예요. 이 살을 제1의 피부, 옷을 제2의 피부, 제3의 피부는 어딜까요? 건축물의 외피. 따뜻하게,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그 외피를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개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이 노후한 건물을 리모델링 해달라고 어디에 요구해야 되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요. 건축주가 자기는 그 집에 살지 않고 다른 세입자가 살게 되니까 춥게 살든 덥게 살든 이렇게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건축주가 갖게 될 인센티브가 있어야 돼요. 건물은 정확하게 보조금 제도가 나가야 돼요. 독일 같은 경우는 건축물 외피 성능을 향상시키겠다라는 전제하에서 전체 들어가는 비용의 20%를 보조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최저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은 아예 임대 자체를 금지하는 것들도 제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 집수리 단열 개선 사업을 난 해야지라고 바로 마음먹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 정책으로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혹시 이런 내용 들어봤어요? 경기신문에 나온 건데요. 한파와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는 처음인데 겨울철 한파에 당뇨병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껴서 추운 데서 살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돈이 없이 아껴 쓸 수밖에 없는 빈곤층에 더 한파가 춥고요. 더 폭염이 더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더 병이 많아요. 건물 개선 정책은 보건 정책,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정책이에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기후 위기로부터 굉장한 더위와 굉장한 추위로부터 인간은 삶의 질이 굉장히 팍팍해질 거다. 응? 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으니까 그걸 당해보고 고치지 말고 고쳐놓고 나면 덜 당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는 안 당하는 거예요. 아직 정신 못 차리셨네. 우리 PP님 엄청 당할 거예요, 지금.